2021년도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교육과정 2강 협동조합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역사와 이해, 그리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탄생 배경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많은 인력들이 몰려들고 어린 노동자들까지 굴뚝 청소를 위해 희생당하는 노동과 삶의 질의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삶과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844년에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이전에도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로치데일을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이라 말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로치데일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가지면서 실질적인 성공과 확산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한 존재의 이해를 넘어 그들의 성공 이유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직한 경영과 합리적인 가격 제공,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로치데일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한계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들의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확산된 계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리대금업자에게 많은 이자를 갈취당하던 독일 프로이센의 가난한 자영농민들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산물을 중간 상인에게 착취당하던 덴마크 농민들은 농협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40여 개 주 시민들은 전기협동조합을 만들고 전화선을 연결할 자금이 부족했던 정부를 대신해 아르헨티나 주민들은 전화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외국의 사례처럼 학교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고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논의가 중요합니다. 이제 협동조합이 재등장한 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하며 하나의 경제적 대안으로 재부상하게 됐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은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론됩니다. 국내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2022년이면 만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국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2만 개인 시대지만 아직 국내에는 몬드라곤처럼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대표 협동조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대표 사례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환경이나 생태계의 미약함을 살펴보며 향후 제도적인 뒷받침과 개선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과연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현실의 벽을 허물고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전국의 협동조합들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정했을 때는 마침 국내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돼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었기에 법 제정이 이견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국내 협동조합의 발자취를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는 100년의 협동조합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역사적 굴곡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연대의 필요와 욕구를 자조적으로 민간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개, 두레, 향약의 전통적인 자치 조직들이 바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195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신용협동조합이 생겨나고 1990년대에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협동조합은 8개의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개별법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설립된 기본법 협동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농협, 신협, 생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협초 생산협동조합 중앙회가 8개의 개별법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이고 나머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기본법 협동조합입니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 협동조합입니다. 현재 국내 협동조합은 2만 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반 협동조합의 비중이 높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부처 인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와 같은 경우 협동조합이 경쟁력과 강점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넓어져 정책적 지원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 이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무엇일까요? 협동조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일까요? 협동조합은 결사체다. 결사체는 사회운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다 보면 사업체로서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업체와 결사체, 양쪽의 균형을 이루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임을 명심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체다. 사업체로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면서 사회적 가치도 지향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나인블록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업을 할 때 비즈니스 캔버스를 미리 운영해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것을 권합니다. 학교협동조합도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지금의 시점에서 어떠한 유형의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할지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로서 이용자들의 활동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되진 않지만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체로서와 결사체로서 양 날개의 균형을 지키며 운영하기 위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정의입니다. 다양한 섹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충분한 의사소통, 그리고 조합 고유의 문제 해결 노하우 등이 요구됩니다.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열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립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현실과 필요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사업 조직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른 법인 유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영리조직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의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두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동조합이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인데 반해 주식회사는 1주 1표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경우는 로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적용해 볼 만한 통찰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에 따른 협동조합의 유형을 구분한 표입니다.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사업자, 직원,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되므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배당이 되지 않으며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결합이므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높긴 하지만 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조직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교한 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어 있지만 운영의 노하우를 모색할 방안들은 충분히 있으므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면 좋습니다. 조합원의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자원봉사자 조합원과 후원자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협동조합은 필요와 사업에 따라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적 운영 방식의 장점이 바로 협동조합 조직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과점의 횡포를 방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유로 노동자들의 소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1인 1표에 의한 참여형 생산 방식이어서 참여자의 민주적 역량 함양과 복지 수혜자의 존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이 가지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므로 의사결정 비용이 높으며 경제적 약자의 출자로 이루어지기에 자본금에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자주 바뀌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고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정체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누구와 함께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모두 정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사업 운영으로 운영 수익을 학생 복지 사업으로 환원하고 주체성과 협동심을 함양하며 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 증가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여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삶에 기반한 경제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 협동조합입니다. 학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교육과 학교 가게 운영은 물론 교복과 문제집 등의 공동구매, 그리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의 활동까지 포괄하는 다각적인 사업 모델을 구상하여 다양한 교육적 욕구의 해결뿐 아니라 미래 교육의 방향성까지 제안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학교 협동조합입니다. 학교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담은 사진입니다. 학교 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업 아이템 선정과 타당성 검토, 지역 연계 사업의 탐색과 고객 욕구의 확인, 그리고 수익성 검토 및 자금 운용 구상과 조합원 규모의 확장 등의 항목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CA,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밝힌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7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입니다. 차별이 없는 열린 조직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협동조합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는 조합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입니다. 1인 1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므로 경제적 참여가 필수이고
건전한 재정관과 조직관을 겸비해 운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율과 독립입니다. 협동조합이 어디에 구속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면 안 되므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꼭 담보돼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입니다. 협동조합은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므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의 제공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며 마지막 일곱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의미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해석하면 됩니다. 협동의 힘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뒤에 보이는 작은 물고기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연대의 힘이라는 장점을 가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현실에서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큰 물고기에 속하지 않는 물고기 한 마리가 오히려 다수일 때가 많다는 현실을 되돌아보며 작은 물고기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소외되지 않고 다수의 협동조합인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